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 동물원,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시간 맹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라쿤이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몇 주 전에 보도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로켓 라쿤이라는 캐릭터로 친숙하기도 한데 이 동물이 생태계에서 좀 위협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 라쿤의 경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네. 유해 동물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광견병과 같은 전염병을 옮기거나 사람이 사는 지역에 나타나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라쿤을 유해 동물로 지정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애완용으로 들어온 라쿤이 270여 마리에 달하면서 혹시나 이 라쿤들이 생태계에 유입돼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네, 요즘 라쿤과 같은 이런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대부분 이런 외래종들은 야생으로 유입이 되면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생태계 교란 생물이다 이러면은 딱 떠오르시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황소개구리가 떠오르는데요. 네. 저는 이빨이 아주 무섭게 생긴 뉴트리아가 생각나는데요. 왜 괴물쥐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두 번식력이 강해서 다른 생물의 서식지를 이렇게 잠식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생태계 교란 생물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6종의 동물과 14종의 식물 이렇게 모두 20종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앞서 언급한 황소개구리, 뉴티라도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 먼저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네. 들어온 외래종입니다. 농가에서 사들여서 키우다가 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차례로 무단으로 방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황소개구리가 우리 토종 물고기는 물론이고요. 같은 개구리도 잡아먹습니다. 아유, 징그럽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생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한때 이 황소개구리를 잡는 행사도 열릴 만큼 공공의 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외갈이나 뭐 뱀과 같은 천적들도 있고요. 또 서식지도 많이 파괴가 돼서 네. 개체 수가 비교적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뉴트리아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뉴트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꼽히는 어. 동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뉴트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국내에서는 최근에 포상금까지 내걸면서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 뉴트리아가 뭐 과일, 곡식, 채소할 것 없이 다 먹어치워서 문제가 네. 됐잖아요. 그래도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니 다행인데요. 그런데 포상금뿐 아니라 뉴트리아 쓸개가 곰 쓸개보다 좋다는 말 때문에 개체수 감소에 한몫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먹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 뉴트리아가 처음에는 모피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기 위해서 들여온 종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먹으려고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쥐를 먹는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죠. 먹지 네, 않게 그렇죠. 된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뉴트리아 쓸개즙이 마치 웅담과 같다 이런 네.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뉴트리아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균 덩어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기생충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먹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밖에 우리가 또 알만한 어떤 생태계 교란종이 있을까요? 이 최근 몇 년 동안 여름마다 기승을 부리던 꽃매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그 중국뱀이요? 네, 약간 빨간 맞습니다. 게 좀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네, 네, 중국매미라고 불리죠. 네, 왜 몇 달 전에는 청와대에서도 등장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 맞아요. 그 옷에 붙었던 게 네. 화제가 맞습니다. 됐잖아요. 그게 바로 꽃매미인데요. 가끔은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네. 이 꽃매미도 농작물의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농작물을 말려 죽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돼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생태계를 위협하는 종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왠지 생긴 것도 좀 무서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태계 교란 생물 외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겉으로 봐서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동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라니입니다. 아, 고라니가? 네, 고라니가 네.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주에서 운전하다 보면 도로를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친숙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해동물이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사실 뭐 로드킬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고라니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는 사슴과 동물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점이 고라니가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겁니다. 아, 네. 유해 동물이면서 멸종 위기종이라는 네, 건가요? 그렇죠. 이 현재 고라니가 살고 있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토착종으로 원래부터 서식하던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딱 두 곳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개체수가 별로 많지 않아서 고라니를 오히려 보호종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아주 정반대죠. 네, 앞서 농민들이 고라니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각차에 따라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또 고라니와 비슷하게 우리가 산에 등산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청설모가 있잖아요. 네. 네. 이 청설모도 유해동물입니다. 아, 청설모도 유해동물이에요? 네, 이 청설모가 주로 나무 위에 살기 때문에 네. 이 지역 특산물인 잣이나 호두 등을 먹어치우기도 하고요. 또 흠집을 많이 내기 때문인데요. 다람쥐와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로 둘 다 이 우리나라의 토착 생물이지만 다람쥐보다 청설모가 강하고 억센 앞발을 가지고 있어서 가시가 있는 밤까지도 따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피해가 크다 해서 유해동물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청설모도 저렇게 귀엽게 생겨서 고라니처럼 유해 동물이란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요. 역시 겉보기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외모만 봐서는 비교적 그런 편이죠. 네. 물론 이런 귀여운 동물들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유해동물도 있습니다. 네. 이 멧돼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아, 네. 까마귀나 두더지 또 맷비둘기 같은 경우도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유해동물로 지정된 것 같은데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고유 토착종도 유해동물이 있지만 아무래도 외래종이 좀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라쿤처럼 네. 불과 최근 4, 5년 사이에 이런 외래종이 급격하게 국내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외래종은 한 번 유입되면 토착종을 밀어내고 아주 빠르게 생태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이런 외래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번 들어오면 생태계를 위협하는 동물들인데 그럼 처음 도입 때부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외래종이 실제로 생태계에서 눈에 띄는 문제를 일으키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오랜 있다고 기간이 합니다. 필요하군요. 네, 이를 공식적으로는 지연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뉴트리아를 예로 들면은 1985년에 처음 국내에 들어왔지만 2009년에서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아, 네. 그만큼 이 생태계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이 이 교란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외래종을 도입할 때부터 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아주 엄격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자연의 문제지만 아무래도 인간이 개입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빨리 하루빨리 유해동물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